이번 통합에서 우려되는 점, 특히 직원들과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이 직원들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력 구조정,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대한항공은 18,000여 명, 아시아나항공 9,000여 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 현재 두 항공사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직원들의 70% 정도가 무급휴직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중복 인력이 최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원처장은 지난 16일 입장문 또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듭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은 계획이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일단 인수 대상자인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합병 자체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 의사를 밝힌 대한항공 노조 가운데서도 대한항공 일반 노조 같은 경우도 고용 안정이 전제로 이제 찬성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명과 조 회장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직원들은 상당히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이 담보된다 그러면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윤지희 기자. 그러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입장은 뭔가요? 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양사의 연간 자율 감소 인원과 신규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한진의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일부에서는 이번 통합을 두고 과거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이것과 많이 비교를 하고 예. 있는데요. 왜 그런지 좀 맥락을 짚어주시죠. 예,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차를 인수한 게 지난 1999년입니다. 그 이후 22년 동안 생산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50% 가까이 생산 대수가 늘었고요.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훨씬 많게 2배 넘게 생산 대수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한 건데요. 기아차를 인수한 이후에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지 않고 두 회사가 각각의 브랜드와 개성을 유지하면서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양사가 모두 성장을 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독점 심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한 브랜드, 한 회사로 통합하기보다는 당분간 이렇게 현대나 기아차처럼 한 지붕 아래서 내부 경쟁을 벌이면서 생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브랜드 유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30년 동안 다져온 브랜드를 당장 없애기보다는 당분간 유지를 하면서 활용함으로써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기자, 소비자 입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각각 이 글로벌 항공 동맹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궁금하냐면 어느 동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마일리지 활용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양사의 항공 글로벌 동맹 어떻게 돼 있나요? 예,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과 함께 스카이팀 소속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동맹인 이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대주주가 되는 만큼 자회사가 되는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스타 얼라이언스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긴 한데 이 30년 가까이 활동해온 글로벌 동맹에서 빠지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쌓은 마일리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연구 용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사실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 회사의 마일리지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각 회사의 마일리지의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산정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일리지가 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기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소비자가 보너스 좌석 예약이라든가 제휴 서비스 이용해서 좀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글로벌 항공동맹이 대한항공의 스카이팀으로 통합이 된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 소비자들 역시 그 마일리지 자체가 소멸되는 이런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임 기자, 또 하나 이 독과점을 하게 되면 이 통합 대한항공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항공 운임이 올라가고 예. 서비스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독과점 우려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원태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고객님들의 그 편의나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예, 정부와 산업도 국제선 항공 운임이 항공협정에서 상한선이 설정돼 있고 또 무엇보다 외항사들과 이 또 저비용 항공선도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운임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이렇게 복잡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 정부의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과감한 선택일까요? 전후 상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 찾기에 실패를 하면서 짜낸 고육책이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인수가 깨진 이후에 국내 5개 그룹이라든지 항공기업 중 인수 여력이 있는 곳에 제안을 했는데 받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토교통부는 항공업 영업 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대형 항공사의 인수합병은 항공업의 동반 부실을 막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정윤 기자, 예. 마지막으로 이 승자의 저주 가능성 없을까요? 예, 대한항공의 단기 부채 아시아나항공 1년 내 상환해야 될 의무가 유동 부채가 10조 원에 달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항공업 업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익은 줄고 비용이 늘어난다면 두 회사 모두 동반 부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른바 혈세 낭비 논란은 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는 거는 일부 특혜 소지는 있지만 지금 항공업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장으로 보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부실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는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기업 회생에 국민 혈세 8천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웃는 사람은 조원태 회장도 KCJI나 조현아 씨도 아니라 국민이 돼야 합니다.